가장 구조적인 문제는 공급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이제는 더 이상 금리 하나만으로 시장을 구조적으로 개편할 수 없게 된 그 한계점이 왔다는 거거든요. 지금의 골칫거리가 뭡니까? 집을 못 사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그 구조를 바꿀 수밖에 없다. 안녕하세요, 김유지입니다. 요즘 50년 모기지가 등장함으로써 그 배경과 원인에 대해서, 그리고 앞으로 미국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변할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50년 모기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루스벨트 대통령은 30년 모기지,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50년 모기지, SNS에다가 말씀을 하셨는데, 50년 모기지에 대한 내용을 이해를 하시려면은 루스벨트 대통령의 30년 모기지와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의 50년 모기지에 대한 배경만 알더라도 사실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거슬러 올라가면 루스벨트 대통령께서 1930년도에 처음으로 30년 모기지를 고안을 했다. 그때 당시에는 미국의 대공황 이었다. 그래서 미국에 있는 국민들이 집을 가지고 있지를 못했다. 일단은 월 상환 금액을 내지를 못했고 생활 자체가 힘들었기 때문에 미국 전체가 공황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온 게 뉴딜 정책이었다. 뉴딜 정책의 일환으로서 30년 모기지가 나왔다. 우리가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보정 모기지의 개념이 없었던 거죠. 1930년도 전에는 변동 모기지였다. 처음에 1년에서 5년 동안에는 이자만 내고 있다가 5년이 지나면은 원동과 함께 상환하는 금융제도를 갖고 있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왜 30년 모기지라는 시스템이 없었느냐? 당시로는 유동성 때문에 그랬다. 계속적으로 은행에서 빨리 빌려주고 빨리 갚고 이런 구조로 가야지 돈을 돌릴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에는 엄청난 반대가 있었던 거죠. 은행의 입장에서는 이 돈을 30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잠기고 있어야 되느냐? 은행 입장에서는 빨리 돈을 회전하고 싶었던 거죠. 그런데 이게 뭐의 문제였느냐? 구조의 문제였다. 더 이상 변동 모기지로 갈 수가 없는 구조에 다다랐기 때문에 구조 자체를 바꾸지 않으면 미국이 살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조성되지 못한다. 그랬기 때문에 30년 모기지가 나온 겁니다. 30년 모기지가 나옴으로써 미국에 현존하는 금융체계가 바뀌었다. 그것이 1930년도 루스벨트 대통령 때 있었던 30년 모기지 개혁이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현재 2025년에 똑같은 그 시스템을 갖고 있어요. 그것이 하나의 금융체계 표준화가 됐다는 거죠. 그 체제 자체가 시장하고 맞지 않았으면은 90년이라는 기간 동안을 금융체계의 하나의 기본적인 시스템으로 가져올 수 있겠느냐? 그렇지 않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30년 모기지에 대해서 정부 측에서 보증을 할게. 그러면은 안심하고 빌려줄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나온 것이 FHA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FHA로 해서 정부 보증까지는 좋았는데 계속적으로 돈을 빌려주고 다시 원돈을 상환하고 빌려주고 상환하고 이것이 30년 기간으로 했기 때문에 빠르지가 못했다. 유동성이 결핍된 시장이었다.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나온 것이 페니메이, 정부 후원 기업이죠. 페니메이가 한 역할은 뭐냐면은 은행에다가 유동성을 계속 보충해주는 역할을 했다. 그랬기 때문에 30년 모기지가 지금까지 올 수 있었다는 겁니다. 유일하게 미국은요, 금융시장 자체가요, 1차 시장 프라이머리 마켓이 있고요, 그 다음에 2차 시장 세컨더리 마켓으로 나누어집니다. 1차 시장에서는 소비자한테 돈을 빌려줍니다. 그래서 소비자는 그 돈을 이자와 함께 갚죠. 자, 그런데 30년 동안 계속 묶여있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한 모기지를 패키지화해서 2차 시장에다가 팝니다. 그것을 우리가 MBS 시장이라고 합니다. 모기지 담보증권을 판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거죠. 투자자의 돈이 모기시장으로 다시 뿜어주는 그런 유동성을 공급해주는 역할을 2차 시장에서 해오고 있다. 본격적으로 30년 모기지가 정상적으로 돌아가게 하기 위한 것은 자본을 끊임없이 1차 시장에 뿜어줬기 때문이다. 30년 모기지가 지금처럼 체계가 잡히기 시작한 것은 유동성이 공급되기 시작한 페니메이 탄생 이후였다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루즈벨트 대통령이 30년 모기지면 나는 50년 모기지를 하고 싶다라는 얘기를 하셨던 거는 대공황 때를 봤었을 때는요, 시장의 구조적인 변화가 절실히 필요했던 대공황 시절이었다. 지금은 어떤가? 구조적인 변화가 절실히 필요한 그런 시장이지 않습니까? 그때랑 지금이랑 공통적인 것은 구조적으로 변화가 필요한 시기였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2025년 동안 금리를 낮추고 금리를 올리고
또 금리를 낮추고 금리를 올리고 수요를 촉진했다, 수요를 억제했다. 지금까지 시장이 왔지 않습니까? 그러나 가장 구조적인 문제는 공급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이제는 더 이상 금리 하나만으로 시장을 구조적으로 개편할 수 없게 된 그 한계점이 왔다는 거거든요. 저번 방송에서도 미국 부채에 대해서 다루면서 국가의 부채는 극에 달했고 가계 부채는 신용경색으로 계속적으로 휴유증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의 골칫거리가 뭡니까? 주택의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미국 국민들이 집을 못 사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구조를 바꿀 수밖에 없다. 공급을 늘리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다. 이제는 구조의 개편이다. 그러면 공급을 늘리기 위해서는 시장의 자본을 뿜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원리를 감안해서 30년 모기지와 50년 모기지의 차이점을 분석할 수가 있겠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2025년 현재 그 유동성은 페니맥, 프레디맥, 지니맥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지속적으로 길게 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지 공급이 살아날 수 있다. 공급이라는 것은 빠른 속도로 증가하지를 못하기 때문에 지속적인 유동성이 시장에 풀려줌으로써 공급의 양이 증가한다는 원리를 토대로 금리보다는 시간에 중점을 두고 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우리가 설명할 수가 있다는 거죠. 여기서 공통점이 또 있습니다. 1930년도 대공황 때도요. 실수요자들이 집을 못 샀다. 자, 현재 보세요. 실수요자들이 집을 사기 힘들다. 공통적이지 않습니까? 이제는 금리가 아니다. 이제는 구조가 바뀌어야 된다. 언제처럼? 1930년 대공황 때처럼. 이제는 실효로서 되지 않기 때문에 대수술에 들어간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는 금리를 인하할 수 없으니 왜 금리를 인하할 수 없습니까? 지금 국가빚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금리를 인하를 할 수가 없는 거죠. 두 번째, 금리 인하 왜 못합니까? 공급이 부족해서 못하죠. 세 번째, 왜 못합니까? 인구가 계속적으로 증가하기 때문에 못한다는 거 아닙니까? 유일하게 선진국 중에서 인구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것이 또 미국 아닙니까? 이 상태에서 불균형을 해소하지 않는다면, 수요만 늘어난다면 주택의 가격은 더 폭등할 것이다.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유일하게 기간밖에 없다는 거죠. 기간을 늘려서 모기지 월 상환금을 낮추는 방법, 그것이 이자를 낮춤으로써 월 상환금을 낮추는 방법과 동일하니까 기간을 늦추자. 자, 그러면 또 반발이 있죠. 기간을 늦춰버리면 그 이자가 얼마야? 50년 동안 이자가 얼만데 이래서 이자 갚다가 인생이 가는 거 아니냐. 자, 여러분들 미국의 보통 거의 스탠다드로 30 모기지 아닙니까? 30 동안 여러분들 한 모기지를 가지고 갖고 있냐는 거죠. 대부분이 8년에서 10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모기지라는 개념은 궁극적으로는 부채의 활용이라는 거죠. 미국의 금융체계는 결론적으로 좋은 부채를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부자가 될 수 있다는 그러한 원리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반드시 이게 50년 기간으로 가던 40년 기간으로 가던 그 기간 자체가 늘려졌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갚아야 되는 그런 이자를 평생 동안 갚는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미국에선 재융자를 활용한 나라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어느 정도 금리가 낮았을 때는 또다시 재융자를 해서 현금 흐름을 또 좋게 하지 않습니까? 짧은 시간에 어떠한 이득을 보는 그런 시스템 속에서 이제 벗어나자. 이제는 길게 가야 됩니다. 그래서 지속 가능한 성장입니다. 그것이 트럼프 2기 크고 아름다운 법안에서 핵심으로 삼고 있는 원리입니다. 50년 모기지라는 것은요. 단편적으로만 봤었을 때는 일단은 이자를 많이 지불한다. 그러면 미국의 국민들은 그 이자를 계속해서 갚아야 되는 노예냐, 또는 지금 현재 공급이 부족한데 50년 모기지가 나오면 월 상환금액이 낮아지면은 수요가 많아지지 않냐. 그러면은 가격 폭등 아니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한단 말이죠. 실질적으로 수요의 관점에서만 봤었을 때 그렇다는 것인데요. 그러나 이번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한 50년 모기지는 경기 부양이긴 합니다. 그러나 금리 인하에 의한 경기 부양이 아닌 구조적인 개편을 통한 공급의 증가로 인한 경기 부양책이다. 이러한 공급을 늘리기 위해서는 미국의 자본이 계속적으로 돌게 하는 구조로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30년보다는 50년으로 갔었을 때 자본이 미국에서 계속 흐르는 구조로 간다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1차 시장의 자본을 뿜어줌으로써 지속 가능한 성장으로 이끌 수 있는 공급을 증가시킬 수 있다. 그것이 가격이 폭락하거나 폭등하는 경우로 이어지기보다는 안정적이고 장기간의 과정으로 흘러간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2008년도 금융위기 이후에 2013년에서 2016년도까지 실수요자들이 시장에 나옴으로써 균형 잡힌 시장의 모습을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실수요자들이 시장에 등장한다는 것은 마켓이 단단해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시장에 투자자들이 많을수록 마켓은 좀 더 변동성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50년 모기지를 얘기할 때는 실수요자들이 좀 더 마켓에 나오면서 집을 살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고, 그러한 실수요자들이 점진적으로 증가하면서 마켓은 변동이 있는 마켓이 아닌 길고 튼튼한 그러한 마켓으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50년 모기지에 대한 역사적인 배경과 등장하게 된 진짜 원인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분석을 해보았고요. 이 50년 모기지의 등장은 단순하게 볼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은 아니다. 적어도 미국의 구조적인 변화가 필요한 시점에서 어쩌면 이것이 정답이 될 수도 있다는 점, 그러한 방향으로도 여러분들께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미국 부동산 전문가 김효지 대표의 네 번째 저서 트럼프 2.0 시대 새로운 사이클의 기회를 선점하라. 미국 부동산 트렌드 2025